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 경기 보면서 어떤 시의성이라 그럴까요? 어, 이거 빨리빨리 내야 된다 이런 쪽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밀어놨던 거기도 합니다. 일단 포항하고 좀 수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두 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통된 장점이 잘 뛰는 팀이고, 그러니까 원래 포항은 좀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었고, 수원은 이제 그 이병근 감독님이 오시면서 좀 그런 색깔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원이. 근데 이제 최근에는 순위가 좀 많이 달라졌죠. 포항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축구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데, 수원은 예상보다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까지 줬었는데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외국인 선수의 어떤 차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뭐 포항에도 지금 뭐 그랜트 정도를 빼면 어떤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원도 불투이스가 잘해주고 있고, 사리치도 뭐 그 정도면은 나올 때는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외국인 선수 차이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어디 차이가 있냐, 이게 조금 어 이제 차이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경기를 그냥 90분만 봤는데도 그 느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말이 다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90분은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거인데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포항 경기는 좀 주로 보는 편인데 수원 삼성 경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제 체크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게 그냥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꾸준히 보여왔던 문제였고, 미리 조금 그 저를 방어하기 위한 한마디를 드리면, 제가 그 이병근 감독님 처음 오셨을 때 리뷰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원 그 경기를 제가 이제 이번 시즌 뭐 이상한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 좀 센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전북도 못할 때여가지고 두 팀 맞붙었을 때 제목 그렇게 졌을 거예요. 뭐 불투이스가 공격하고 구스타보가 수비하는, 뭐 일류첸코가 수비하는, 뭐 그런 축구를 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상황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병 감독 처음 오신 다음에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확실히 많이 뛰는 축구고 전방에서 싸우는 축구라 이게 좋긴 좋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높은 데서 끊어내서 그거에서만 그냥 시작되는 역습으로만 하기에는 어, 좀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걸 기억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갖춰졌느냐를 지금 점검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포항은 확실히 공격 전개가 다채롭고 여러 가지를 섞어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패해도 전방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제 다시 경기 주도권을 잡고 또 다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공격 패턴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역습으로 전개할 때 거기서 득점이 나오면은 뭐 이제 득점 만들어갈 수 있지만, 역습이 막히거나 혹은 전방 압박을 시도했을 때도 상대 반응이 괜찮아서 무너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빈 구멍 찾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빨리 해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항상 이게 손에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 먼저 역습하는 장면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두 팀이 이제 그 어떤 비슷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공격 전개 측면에서. 잠시만요. 이런 장면들인데, 자, 이제 공격을 시도합니다. 공격을 하다 뺏겼을 때 지금 보면 이거 정승원 선수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방법이 좀 필요한데. 자, 제가 이거를 또 받침대를 한번 세워볼 건데, 오늘은 좀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이게 정승원 선수인데 지금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압박하죠. 여기도 보면 내려갈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앞에부터 정승원 선수가 잘 뛰니까 누르고, 여기도 지금 같이 압박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역습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원이 최근에 이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다, 변화가 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음, 요게 있었고요. 하나 수원 보여드리는 김에 마저 보여드리죠. 여기부터 갈까요?
이것도 지금 어찌됐든 뺏어가지고 예, 공격은 얼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또 위에 다 머물러 있죠. 안 내려가죠 절대로. 그러면서 누르면서 여기서 롱킥을 유도하고 괴롭히면서 이 찬스를 만들어내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는 수원이 잘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괜찮아요. 이건 좋아요. 이건 좋습니다. 근데 그럼 포항은 포항 압박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포항은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포항은 전체적으로 압박을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고 제가 한 장면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제 포항도 비슷한 게 뭐 이런 장면들이죠. 끊어졌을 때 우겨놓고 나오는 것 같지만 물러서지 않고 여기서 이제 눌러가지고 여기도 이제 포항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포항도 이런 걸 잘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둘 다 잘 뛰고 많이 뛰고 전방 압박 시도하는 거를 잘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좀 보이는 게 정승원 선수 영입까지는 뭐 그렇게 뭐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기 전에 이제 좋은 선수였고 그냥 뭐 시즌 전이었으니까 사실은 이병 감독 모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다른 선수들 뭐 류승우 선수도 이제 합류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정호진 선수도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 보니까 뭐 이종성 선수도 온다 그래요. 근데 보면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성실하고 잘 뛰고 다부진 선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팀을 본인들의 구성에 맞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항이 좀 주도권을 많이 잡은 편이라서 포항은 잘한 게 되게 많고요. 수원은 못한 게 그렇게 또 이렇게 조금 많지도 않아요. 뭐 포항 어떻게 보면 수원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들이 분명히 있고 수원도 잘한 장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요렇게 할 때 더 위협적이지 않아요?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포항 칭찬이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금방 경기 초반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게 지금 포항이 쓰는 방법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수원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압박이 풀려 있고 포항이 공을 잘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수원은 적당한 위치에서 이제 수비를 잡고 여기서 이제 수비 조직을 짜놓고 이제 역습을 노리는 형태인 거죠. 이게 지금 수비 라인이 최종 라인이 여기 잡혀 있으니까 낮은 라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처럼 전방 압박을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진호 선수가 여기 있거나 여기 백패스가 나간다거나 이게 뒤로 가면 그때는 이제 압박이 전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성남 FC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좀 더 낫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 잘 안 보이겠지만 요쯤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좀 더 깊이 하는 걸 좋아하는 팀들은. 하지만 수원은 그런 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이 이 뒷공간은 사실 남습니다. 뒷공간은. 근데 포항은 여기 요 공간을 제가 이제 전북 리뷰 들을 때 특히나 많이 강조드리는 게 요 공간에 들어오면 사실은 지금 이 신진호 선수 공간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뭐 땅볼로 세밀한 패스를 막 무슨 예전에 뭐 대지를 가르는 막 리케메식의 어떤 이런 스루 패스는 사실 힘들잖아요. 여기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이 두 줄을 지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번, 그러니까 걸음망이 한 번 더 있는 거니까. 근데 요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다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영준 선수 같은데 고영준 선수가 여기 들어와서 공을 받아버리면 이번엔 걸음망이 하나니까 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있으면 이게 잘 풀린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그죠? 근데 요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요게 이제 플랜의 어떤 하나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플랜을 쓰는 게 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크게도 할 줄 아는 팀이고 떨어지는 거를 싸움을 거는 걸 좋아하는 싸움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때는 안에다 넣지만 이걸 무작정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울산처럼 중앙에서 세밀하게 풀어가는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절히 섞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포항은 좀 실리적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여기다 때려버려요. 이 뒤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내려가느라 수비진이 내려가느라 바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 사이가 벌어지고 이제 이 공간을 뭐 이승우 선수가 올라가든 여기 있는 선수들이 먹든 여기를 또 쓰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략하든가
앞 공간을 이 뒷 공간을 공략하는 거, 이걸 적절히 섞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디테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이거 이제 포항 리뷰 보시는 분들은 알죠. 이거 김승대도 잘하고 고영준도 잘하고 이제 임상엽 선수도 잘합니다. 벌써 보면 가기 전부터 지금 각도 보다가요, 신진호랑 눈이 딱 맞은 거야. 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움직이죠. 그러면서 나 눈 맞았잖아요. 눈 맞으니까 딱 손 들잖아요.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살짝 돌아뛰면서 타이밍 맞추면서 장호익 뒤를 노립니다. 장호익 선수가 그래도 반응은 잘 했는데, 그래도 이 뒤쪽 공간으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장호익 선수 쫓아가는데 여기는 일단 옵사이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내려가니까 여기랑 반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여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임상엽 선수가 1대1 쳐버렸어요. 골대 맞았죠. 어찌됐든 이 뒤를 노린 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전방 압박이죠. 그죠? 전방 압박 시도하는 아까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또 다른 장점은 이런 식으로 후방에서 불안정하게 걷어낸 걸 우리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끊어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습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수원 라인 잡았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포항 선수들이 역습이 전개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5명이 올라가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6대5예요. 거의 6대5인데, 여기 쫓아오는 선수 한석중 선수는 이 여기를 잡기엔 좀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대5나 다를 바 4대5 정도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다 치면 거의 숫자가 4대4라고 봐도 돼요. 무방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테일인데, 잘 보시면 저는 여기서 고영준 선수 제가 좀 칭찬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선수가 진짜 영리해지고 좋아진 게 뭐냐면요, 지금 움직임 잘 보세요. 동선을 지금 고영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선수가 정말 상황 판단이 좋아졌다고 생각한 게, 잘 보세요. 여기서 신진호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궤도가 일로 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김승대 선수가 일로 가니까 본인은 이 불트위스 뒤를 가고 싶은 거죠. 왜냐면 김승대 선수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쪼이고 여기도 쪼이겠죠. 이렇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안 맞고 불트위스가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중앙을 쪼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를 신진호 선수가 가니까 이 뒤로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 돌아볼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바꿔요. 그러면서 신진호 선수보다 더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궤도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겹쳤을 텐데, 요게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다시 들어가니까 신진호 선수랑 안 겹치는 형태가 되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트위스 뒤를 노리려고 했던 거를 다시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게 정말 디테일한 아쉬움인데, 제 생각에는 고영준 선수가 좀 득점을 더 잘하려고 그러면 이걸 반박자 먼저 때렸으면 좋겠어요. 잡아놓고 지금 때렸어야죠. 잡아놓고 바로 디디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잡아놓고 한 발 딛고 이 잔발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거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볼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좋은 게, 수원 삼성도 여기서 지금 강현묵 선수가 올라오는데, 자 근데 느낌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역습하느라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좀 숫자가 부족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역습을 대비하려다 보니까 내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수원도 역습은 잘한다, 제가 무너져 있을 때 잘한다고 했던 건 이런 건데, 김건희 선수도 위치를 잘 잡았죠. 강현묵 선수가 중앙에서 흔드니까 측면 쪽으로 빠져가지고 나왔고요. 요것도 원터치로 그냥 바로 때려버려가지고 슈팅도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잘했습니다. 수원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이런 역습이 나올 때는 확실히 위협적이긴 해요. 요 장면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장면인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섞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장면인데요. 크게 흔드는 것처럼 쓰고요. 지금 또 심지어 풀백입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좁겠어요 이때는 또. 그래서 이 사리치를 벗겨놓고 고영진이 여기서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울을 얻어내고요. 이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진호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이 연결됩니다.
좋은 찬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 위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보시면 아까 제가 섞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많은 게 이거는 이제 싸움 거는 건데 요거 이것도 너무 좋은 게요. 잘 보시면 이 정재희 선수가 이미 앞으로 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전 좀 이상한 게요. 포항은 이 뒤가 숫자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요, 이 선수가 그냥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게 민상희 선수가 잘랐으면 멈춰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정재희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죠? 이상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이 포항은 약간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숫자가 충분하다 싶으면 여기가 좀 역습을 할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재희 선수가 안 멈춰요. 계속 가요. 응.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승대 선수도 위치가 참 좋은 게 불투이스가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어찌됐든 이 두 명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사실상 자기 앞에 아무도 수비가 없어요. 넘어오기만 하면. 그리고 정재희 선수도 가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김승대 선수 쪽에다 그냥 넘겨주죠. 이거 그냥 뭐 양현모가 잘 막았고 김승대 선수의 슈팅이 조금 정면이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디테일이 역습 디테일이 너무 좋죠. 예, 벌써 나갈 때부터 자체가 이거 전부터 정재희가 왜 뛰냔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돌려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기서 그냥 가지? 중앙에 뭐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것도 지금 코너킥에서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이것도 보면 이것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김승대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벌써부터 손 들어요. 보셨어요? 혹시? 여기 김승대거든요. 벌써부터 손 드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걸 일로 여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출발할 테니까 여기 뒤에다 나 때려줘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요만큼 움직여 들어가면 그때 차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볼 없는 선수들이 뒤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고 김승대 선수가 이런 걸 하는 거를 포항 선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주는 거죠. 전북에서는 사실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이고 요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뒤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벌어진다고. 벌어지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가 다 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 수비수 박찬용이 이런 발리를 때려버립니다. 이것도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그러잖아요. 뻥축구도 일리가 있으면은 디테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최후방 3선 라인하고 여기 미드필더 사이에 지금 포항 선수들이 다 몰려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를 잘 끊어가지고 역습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 수비 뒤를 노리는 전진 패스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게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수비 선수들이 뒤로 물르면서 수비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면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르면서 수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 처리하거나 발로 처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방으로 깔끔하게 끊어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신체 이 중심이 뒤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한 허리심도 있어야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야 확보도 좀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 뒤를 노리는 게 단순하게 넘어가면 이제 그냥 속절없이 아웃이 되니까 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되지만 이게 잘 넘겨주면 상대 수비수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역습으로 되는 것도 또 이게 꽤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 크로스들은 좋지 않아요. 얼리 크로스는 잘 내려섰을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가 있고 그 공간으로 적절한 패스들이 들어가서 수비를 까다롭게 하는 패스들은 이게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근데 포항이 이걸 굉장히 잘 씁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있었고요. 이 장면도 뭐 그런 건데 이것도 그냥 단번에 넘깁니다. 공간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 전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냥 넣는 줄 알았어요. 예. 감독님도 너무 아까워하죠. 예. 지금 이제 리플레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빠져나가는 게
불투이스 선수랑 이 사이를 빠질 거예요. 까다로운 부분을. 그래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왜 정재희한테 질 수밖에 없냐면 정재희는 뜁니다 일단. 그리고 본인이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뛰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한 5번 뛰어서 한 번만 들어오면은 방금 같은 찬스가 들어오니까 요때는 출발합니다. 근데 수비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쫓아가면 안 돼요. 그잖아요. 공 차는 거 보고 쫓아가야지 덮어놓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정지희 선수가 가다가 멈추고 나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무지성으로 막 뛰어갑니다. 여기서 생각 없이 뛰어갑니다. 일단 정지희 선수가 뛰니까 같이 뛰기 시작하면 막 뛰어서 같이 내려가다가 정지희 선수가 여기서 갑자기 딱 스탑 하고 멈춰버려요. 본인을 쫓아오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지희 선수가 여기서 공을 받으면 옵사이드 라인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김승대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걸 먹겠죠.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수비 라인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혼자 막 그냥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차는 거에 맞춰서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여기는 벌써 보긴 보지만 가속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물러나면서 이제서야 몸을 돌리잖아요. 이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 뒤를 잘 노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포항의 압박 대처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마나부가 잘 들어오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이제 압박을 자주 시도하는 게 좀 까다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끊어냈고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가 많아지면 이제 헷갈린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그냥 수비수도 이렇게 쫓아가서 괴롭히거나 여기서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거침으로 해서 마나부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이제 부딪히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나가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니까 여기다 주니까 여기까지는 쫓았어요. 두 번째까지는 쫓았어. 근데 이 세 번째까지 원터치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시선이 신진호 봤다가 박찬영 봤다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승모한테까지 한 번에 넘어가는 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뒤늦게 나오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나부도 아까 신진호 선수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원터치가 투터치긴 하지만 네 번째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여기를 이제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고영준이 여기 주고 몸을 돌려버려요.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 좋은 게 여기서 그냥 잡고 돌면 여기서 민상민 선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주고 몸을 돌려버렸어요. 지금 잘 보시면 고영준 선수 좋은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내주고요 몸을 돌려버려요. 뭐냐면 앞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공격하러.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 받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풀어버리는 거죠. 물론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만 여기서는 굉장히 쉽게 풀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압박하는 게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포항이 이런 것들도 잘해요. 네. 뭐 수원도 뭐 돌리는 거를 뭐 못하는 건 아니고 한석중 선수가 있을 때 이제 특히 그 중심으로 잘 돌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항의 장점으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포항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포항 칭찬을 마저 다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전방 압박에서 받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끊었다고.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좋은 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수원이 진짜 크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었을 때 지금도 이게 전방 압박에서 공을 높은 위치에서 탈취한 건 맞는데 수원 선수들이 아예 숫자가 없진 않잖아요. 지금 여기 이 안에 8명, 7명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포항은 이때 굉장히 이거를 디테일하게 풀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수원이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냐? 그럼 이제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비교 드리려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중구난방하는 감이 좀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것도 그런 장면인데 이것도 높은 위치에서 공격 전개가 됐고 숫자가 충분히 있어 보이죠. 여기 2명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디테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둘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보면 김승대 선수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상기 선수가 이거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승대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고영준 쪽으로 오히려 막아요. 이것도 좀 실수 같기도 하고 불투이스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게 뒤로 먹죠. 이게 쫓아가긴 했는데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있는데도 볼 없는 선수가 지금 김승대 선수가 확실하게 이렇게 아까 돌아뛰는 움직임 하나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패스가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디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고 또 있어요. 많아요 되게. 자 이것도 이제 중원에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은 장면들이거든요. 이게 헤딩으로 넘어가고 지금 보시면 고영준 선수 계속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서 물론 이겼어요 어깨싸움. 근데 지금 보면 임상엽 선수가 공 잡을 때 벌써 알고 있어요. 어디가 비네. 어디 비는지 아시겠죠? 여기 임상엽 선수 쫓아오는 장호익 선수 같은데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 뭐겠어요? 장호익 위치가 어디죠?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잖아요. 장호익 뒤에 아무도 없겠네. 이거 아는 거죠. 여기 넘어가잖아요. 벌써. 그러면서 가속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도 위치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김승대 선수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비 둘 사이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데서. 지금 보면 공간을 요런 데를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두 선수 사이이면서 이 선수들 옵사이드 라인을 항상 라인 타는 걸 좋아하는 게 여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간당간당하게 움직이니까 이 선수가 여기를 좁혀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제 여기 따라가야죠. 그죠?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슈팅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부르면 김승대 온다 싶으면 여기를 맞겠죠. 그리고 이게 맞아요. 수비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비는 게 김승대가 움직인 뒷공간 여기가 비겠죠. 그래서 임상엽 선수가 움직입니다. 거기로. 그죠? 지금 김승대 선수도 심지어 가면서 지금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뒤주라고 얘기해요. 움직이면서. 내 뒤 폈다고. 팔 보셨죠? 왼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임상엽 선수가 저도 제가 보기엔 이것도 원터치로 때렸어야 되는 건데 조금 한번 잡고 때리려고 그러다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고영준 선수가 지금 볼 없을 때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 지금 김승대가 뒤주라고 딱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정재희 선수 줬어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죠. 혹은 넘겨주거나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디테일이 4명이서 여기 털어먹는 게 하여튼 기가 막힌 거죠. 요 디테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포항 이거 아까 그 보여드렸던 몇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고영준 선수가 여기 둘 사이에서 받는 거 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받으러 딱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으러 움직이는 선수 앞에 대줍니다. 원터치로. 그리고 본인은 어그로 다 끌어놓고 볼 없는 선수가 이제 움직이죠. 여기로. 원터치로. 물론 이게 지금 잘못 맞아서 장훈익 선수 잘라올 뻔하긴 했는데 이 템포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영준 선수가 공간 찾아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여기 한 명 자르고 여기 뒤에 이제 이 선수가 움직인 뒷공간을 고영준이 먹으려고 하겠죠. 컵백 자리를. 그래서 진짜 컵백을 먹습니다. 이게 또 약간 골은 안 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양영모 선수가 또 잘 맞기도 했고 이런 장면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요 정도 하면 자 포항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역습 때 옵사이드이긴 했나봐요. 자, 요 장면 보여드리고 이제 좀 그 수원의 비교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공격 시도했습니다. 높은 데서 끊어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 지금 포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여기서 보면 아까랑 다르게 조금 움직임들이 좀 부족하죠. 이제 제가 원하는 공간들이 요 공간이라던가 혹은 이제 요 공간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요 공간에 받아주러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밀하게 풀어나오는 것들이 안. 근데 이게 크로스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크로스도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이 패턴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크로스를 올리는 것들이 여기도 그냥 크로스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킥을 얻어내긴 하는데 혹은 뭐 던지기든 얻어내긴 하는데 이제 크로스가 이제 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 장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게 끊어낸 다음에 역습 전개가 되는 거고 측면으로 잘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류승우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마무리하는 거 좋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 기량으로 만든 거니까 이런 장면 좋았다 이런 얘기 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 된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전반전에 있네요. 적어놓은 게 요때 있는데 이제 이런 거 크로스가 지금 이제 이런 것도 공격 전개가 좀 크로스 안 풀릴 때는 크로스 여기도 크로스 이 크로스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거의 다 크로스예요. 지금 이제 혹시 이게 풀 경기를 보실 분은 없겠죠. 여기도 크로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게 몰라도 근데 이거 경기 후반이어도 마찬가지야. 경기 한 골 차이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여기부터인데요. 내려서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외곽을 주로 돌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가 올라가요. 여기도 물론 이게 지금 들어갈 뻔하긴 했는데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도 크로스가 하나 있는데 안병준 선수 그 발리 슈팅했던 것도 크로스인데 요것도 크로스고 계속 크로스만 시도해요. 보면은 여기서 찬스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여기다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영규 선수였군요. 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적어둔 줄 알았는데 크로스가 별로 없네요. 자 제가 좀 더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공격 전개가 좀 많진 않았어요. 포항이 워낙 좀 점유율이 높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보여드린 것들 보면 대체로 이제 큰 크로스들이 많습니다. 크로스들이 많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그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제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 어디다 적어놨냐? 아까 51분이라고 적어놓은 그 부분. 아까 처음에 그 크로스 많이 한다고 했던 이 장면. 여기만 모여 있을 게 아니다. 여기 지금 이제 김태현 선수가 여기 움직였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크로스에 의존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많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 좀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죠. 중앙 쪽에 또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크로스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크로스를 잘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김태현 선수 쪽으로 나오고 이게 뒤로 가더라도 뒤로 간 다음에 이제 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왔을 때 뭐 김태환이 이렇게 움직이든 정승원 선수가 이쪽에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가든 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수비수들이 한 명씩은 딸려 나오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고영준 선수가 막아주고 있긴 한데 가끔은 숫자가 없으면 또 여기 심상민 선수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지금 수비가 이렇게 바글바글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찢어내 놓으려고 그러면 여기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서 크로스를 해야 그게 또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보면 수원이 공격 전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앞쪽에 갔을 때 본인들의 공격 전개가 확실하지가 않고 좀 전개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편도 편한 게 뭐냐면 이 중앙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쪽만 들어오는 것들을 잘 막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크로스들을 주로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도 여기를 잘 조여놓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공격적으로 잘 전개하려고 그러면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아까 고영준 선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비진 그 수비 조직 사이에도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런 거를 잘 전개를 해야 되고, 또 흔들어 놓으면서 상대 수비를 상대 수비가 전진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전진하면은 그 뒤를 노리고, 또 전진하지 않으면 그 앞 공간을 노리고, 이렇게 상대를 조금 혼란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 수원이 너무 이제 앞쪽에 갔을 때 공격 전개가 좀 단조로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 차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에서. 그러니까 포항도 보면 공격 전개가 다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울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만큼 세밀하게 막 썰어 들어가고, 막 울산은 진짜 짧잖아요, 패스들이. 근데 길게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막 레오놓고 하고 바코놓고 하고 막 아마노랑 주고받고 그런 스타일로 포항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면 공간을 잘 만들고 쓰는 게 눈에 딱 띄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포항은 이제 정리를 드리면 전방 압박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 찬스가 똑같이 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횟수가 뭐 5번 성공한다고 치면, 포항은 이 다음에 전개되는 것들이 아까 정지희 선수 그냥 공 없을 때 뛴다거나, 그 김승재 선수랑 위치 잡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뭐 한 2번을 만든다고 칩시다. 공격 기회를, 결정적 기회를 2번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수원은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디테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밖에 못 잡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그 뭐 5번에 2번이고 5번에 1번이지만, 이게 경기 내, 이게 뭐 저걸로 가봅시다. 10경기를 치렀다고 치면 포항은 50번 중에 20번을 잡는다고 치는 게 되는 거, 결정적인 기회를. 수원은 50번 중에 10번밖에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경기 중에는 한 번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시즌 전체로 보면 훨씬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결국에는 성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이번 이 경기 90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포항이 2번, 수원이 한 번도 아니에요. 거의 뭐 포항이 한 3번, 수원이 한 번이 거의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득점력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디테일, 그러니까 좁은 데서의 디테일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포항 같은 경우는 그 내려섰을 때도 아까 이제 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거라던가 고영준 선수 활용해가지고 이제 받아주러 나오는 것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세트피스 기회도 많이 만들고요. 패스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김승대 선수 맞아가지고 박찬용 선수 그 발리슛 했던 장면에서처럼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 패스들이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 좀 위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요. 수비의 볼 처리가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포항이 그걸 재역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원이 크로스를 올리는 거는 이게 본인들도 측면 쪽에 많이 나와서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떨어지더라도 숫자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들은 조금 여유 있게 맞게 되니까 조금 더 볼 처리가 쉬워지죠. 물론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습 전개를 그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는 것 자체도 포항이 좀 더 많은 느낌. 그리고 더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원이 최근 순위가 안 좋잖아요.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경기의 어떤 콘셉트, 큰 틀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멤버들도 지금 이제 영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뭐 이제 외국인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동감합니다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고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도 보면 그렇게까지 막 밀리는 느낌도 안 들어요, 경기 내용을 보면. 근데 공격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손을 대야 된다, 지도자께서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프 스페이스 쓰는 거라던가, 그 거의 요즘에 거의 그냥 그게 그 저거죠. 그 어떤 열쇠죠. 하프 스페이스가 내려선 팀을 상대로는 그걸 쓴다거나, 아니면 그 후방에서 뿌려주는 걸 할 때도 윙포워드들이 그냥 단순하게 받아가지고 너희가 해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 요즘 많은 게 마나부가 뭐 돌파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혼자서.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공격이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아까 그 포항이 썼던 것처럼 수비 뒤를 쪽에다가 먼저 출발, 공격수가 먼저 출발하고 그 앞을 하긴 때려주는 로밍 스루 패스들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공격 전개를 해줘야 위협적으로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잘한 게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요게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진짜 위협적이잖아요. 크로스 자체가. 이제 이런 크로스는 제가 아마 5번 날리면 5번 다 좋다 그럴 거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전형적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거든요. 보면 지금 임상엽 선수가 여기 있는 김태환을 잡으러 나오긴 하는데 지금 요 안 보이는 요 위치에 이제 나오겠지만 류승우 선수가 심상민 선수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민하고 그랜트 사이가 벌어져 있죠. 근데 그랜트 선수도 여기를 막지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뭐 정승원이 움직이니까 여기를 막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승원 선수가 지금 이 뒤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있는 이 신진호 선수의 몫입니다.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면 여기 수비수들은 먼저 출발하는 공격수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먼저 움직이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신진호 선수가 정승원이 일로 들어올 걸 아니까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겠다 하면 정승원 선수가 여기 갑니까? 안 가죠. 여기서 공 잡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 공간을 쓰는 거는 무조건 공격수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잘 찾기만 하면,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 벌어진 사이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제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1이 딱 되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지금 안병준하고 여기가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크로스를 똑같이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요런 게 분명히 좋은 장면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풀백 쪽에 공 나갈 때 윙포워드가 빨리 나와가지고 그 위치, 좋은 위치를 잡아가지고 드리블 돌파 한두 번 시도하고 크로스 좋은 거 막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류승우 선수가 그런 걸 잘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두 번 잘하면 심상민 선수가 그 다음부터는 류승우 선수가 공을 못 잡게 하려고 계속 붙게 돼 있습니다. 잡으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랜트랑 심상민 사이가 벌어진다. 그때 정승원이든 사리치든 뭐 강현묵이든 이런 선수가 거기 사이에 들어가면 이런 찬스가 올 것이다. 아이고.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쓰는 팀들이 좋은 팀들이 많아요. 디테일이 있다, 이런 팀을. 네. 자, 그래서 정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 그 조금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말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영어의 뭐 관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작은 것들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포항과 수원을 설명하는 좋은 그 구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두 팀 다 비슷해요. 성향이나 콘셉트 자체는. 근데 포항은 공격할 때 세밀하고요. 약간 수원은 제멋대로예요. 본인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크로스 시도하면 준비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다면 약속된 게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야 수원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포항이 그 공 돌리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명할 때마다 길어지네요. 좀 길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